지난 봄 제 칠순 잔치날 아침이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친척들이 다 모인 식장 한가운데서 제 앞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충청도에 사시는 71 김영자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보냈고 아들 둘에 며느리 둘, 손주 셋을 둔 어디 가서 부족할 것 없다 자부하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사실 평소엔 친척들 사이에서 며느리 복 많은 시어머니 소리를 들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칠순을 준비하던 그 한 달 사이에 작은 아들 내외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저는 충청도 작은 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나서는 아들 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고 속을 잘 안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그저 그랬고 결혼도 늦었습니다. 38배야 동네 식당에서 일하던 큰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솔직히 저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집안도 변변치 못하고 학벌도 별것 없고 무엇보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란 모름지기 시집 식구한테 살갑고 입에서 단내가 날 만큼 시어머니를 챙겨야 한다고 배웠는데 큰며느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반면 작은 아들은 달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고 결혼도 빨랐어요. 작은 며느리는 친정도 살만한 집이었고 무엇보다 입이 어찌나 야무진지 명절마다 제 손을 잡고 어머님 어머님 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정인 줄 알았어요. 큰며느리는 명절에 와도 부엌에서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말도 잘 안 붙이고 인사도 짧고 정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10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큰며느리 흉을 본 적도 많았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가끔 백화점에서 산 화장품 한 통을 들고 오면 저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어요. 큰며느리가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와도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차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고 덜 드는 자식이 있는 어느 집에나 있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제 칠순이 다가오자 작은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칠순은 크게 해드려야지요. 호텔로 잡아요.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역시 키운 보람은 작은 아들에게서 찾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 무렵부터 통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치고 갔고 칠순 얘기를 꺼내도 그저 어머니 알아서 하세요. 한마디뿐이었어요. 저는 서운했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 칠순에 이렇게 무심한가 싶어 동네 친구들한테 푸념도 했어요. 작은 며느리는 그 사이에 부지런히 식장을 잡고 한복을 맞추고 친척 명단을 챙겼습니다. 큰며느리는 그저 한 번 전화한 게 다였어요. 어머님 한복 맞추실 때 같이 가실래요? 저는 그때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큰며느리는 끝까지 정이 없는 사람이구나. 큰아들 데리고 사는 게 안쓰럽구나. 그렇게요. 그런데 칠순을 한 보름 앞두고 저는 동네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칠순을 한 보름 앞두고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잡고 묻더군요. 영자씨, 큰아드님 회사 그만뒀다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큰며느리가 몇 달 전에 와서 한숨 쉬면서 그러던데. 아저씨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두게 됐다고, 본인이 식당 일이라도 더 늘려야 한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아들이 회사를 그만뒀다니 저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한참 됐어요. 그동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말 안 하고 살았어? 그러면 그동안 매달 어머니 통장에 들어온 돈은 다 어디서 난 돈이야? 큰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그저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날은 그냥 넘겼어요. 칠순 잔치 준비로 정신이 없었고 작은 며느리가 한복 가봉 때문에 저를 데리러 왔거든요. 작은 며느리는 그날따라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무슨 일 있냐고 물었는데 작은 며느리는 그저 손사래만 쳤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날 작은 며느리의 그 표정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칠순 잔치 날이 왔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친척들로 가득 찼고 저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가운데 자리에 앉았어요. 작은 아들 부부가 마이크를 잡고 효도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용히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흰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게 축의금인 줄 알았습니다. 고생했다, 너도 이리 앉아라, 그렇게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큰 며느리가 그 봉투를 제 앞상 위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식장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작은 아들의 노래 소리도 끊겼고 친척들이 다 우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조용하던 큰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봉투 한번 열어보세요. 15년 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매달 15일 제 통장에 들어오던 150만 원, 그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금자 이름이 큰아들이 아니었어요. 큰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님, 큰아드님 회사 그만둔 지 4년 됐어요. 사업한다고 시작했다가 빚만 늘어서 결국 다 정리했어요. 그동안 제가 식당 2군데 다니면서 어머님 생활비 보내드렸어요. 어머님께 걱정 끼치기 싫다고 큰아드님이 절대 말씀드리지 말라고 해서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4년 동안 제가 큰아들이 보내는 줄 알았던 그 돈이 큰 며느리가 식당에서 새벽까지 일해서 보낸 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 이것도 보세요. 큰 며느리는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 명의로 된 은행 대출 서류였어요. 작년 가을 제 칠순을 위해 호텔을 잡는다며 작은 아들 부부가 제 도장을 가져갔던 그날 작은 아들 내외는 제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 사실 어머님 모르시죠? 작은 아드님이 사업이 어렵다고 얼마 전에 큰아드님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큰아드님이 본인도 빚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작은 아드님이 그러시더래요. 어머니 도장 있으니까 어떻게든 된다고요. 큰아드님이 그제야 이상해서 어머님 모르게 은행에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작년 가을에 이미 대출이 나가 있더래요. 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작은 아들 부부에게 쏠렸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려서 마이크를 떨어뜨렸어요. 작은 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그날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10년을 미워하고 흉보고 정없다고 했던 큰 며느리가 4년 동안 새벽 식당 일로 제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 제가 그렇게 자랑하던 작은 아들 부부가 제 이름으로 2억 원을 빚지게 했다는 사실. 그 두 가지 진실이 일은 평생을 살아온 저를 그 자리에서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날 칠순 한복 차림 그대로 식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큰 며느리의 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정말 미안하다. 큰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잔칫날 이런 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도련님이 큰아드님 빚까지 끌어다가 어머님 명의로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칠순 잔치는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작은 아들 부부는 그 길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 후로 큰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큰 며느리가 일하는 식당이 가까운 곳이에요. 가끔 식당에 가서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 작은 몸으로 그릇을 나르는 모습을 보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작은 아들 부부와는 그날 이후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대출은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매일 아침 큰며느리한테 전화를 합니다. 오늘도 고생해라 어머니가 미안하다. 그 말을 하루도 빠짐없이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저는 그 말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저는 이른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집안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